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소, 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과 관련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회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청소, 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소, 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관련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인다. 토론은 김교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청소, 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위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발표한 후 전문가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신범 노동환경권 강연구소 부소장,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전성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휴게권을 보장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청소, 경비 등 노동자들의 현장 여건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의견들을 수렴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청소, 경비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총 108개의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 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 개선하는 한편 2021년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 항목을 신설, 해당 기관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 지속성을 보장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2021 미국 행정학회에 소개했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미국 행정학회 한국행정 세션에서 현지 시각 14일 20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코비드-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 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밝혔다. 허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높은 정책 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 37개국 중 2020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회에는 서울대학교 김란, 신현재 교수, 텍사스대학교 김도형 교수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혁신 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통신, 대만 이티투데이, 일본 니케이 신문 등 해외 유명 언론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제 효과성에 대해 잇따라 보도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 주제 발표를 하고 6월에는 미국 기본소득 실험학술 대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를 발표할 예정으로 기본소득 정책 사례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도를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다음은 사무장 약국 뉴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 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 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기역은 매월 450만에서 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니은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니은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기역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 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머지 8억 5천만 원에는 사무장, 기역이 환자들에게 전문의 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조제의 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판매한 금액,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 피지로르몬제와 오남용 의료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 5천만 원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디귿병원의 행정처장, 리을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미음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 단가를 납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 대행 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은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뉴스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21년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4월 19일부터 모집한다. 15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 대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사업은 4월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1차의 경우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차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 3차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각각 29일간이다. 신청 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공고일 기존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단,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의 경우 자바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통해서 본인명의 통장사 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연도 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이다. 특히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 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하며 청소년의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른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증빙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공공버스 간편 예약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을 오가는 공공버스의 장시간 줄서기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실시간으로 경기도 공공버스를 예약하고 탈 수 있는 공공버스 간편 예약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 15일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 서비스 대상은 사당역을 운행하는 공공버스 중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인 8155, 8156, 1002, 1008번 등 총 4개 노선이다.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 사당역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하루 공공버스 이용객이 3만 명을 훌쩍 넘고 저녁 퇴근 시간대 특정 노선의 경우 100m가 넘는 대기행렬로 장사진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비, 눈, 황사 등 기상 악화 시에는 대기줄도 감별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버스 간편 예약제는 경기버스 정보 앱에서 사당역으로 오고 있는 공공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 예약 가능, 좌석 수 등을 확인 후 희망하는 버스를 예약하도록 쉽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탑승 시 혼란 예방을 위해 예약자가 먼저 탑승 후 비예약자는 자녀석에 탑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예약 및 취소는 사당역 전 정류소까지 가능하며 버스 도착 전 승차 준비 알림을 통해 승객이 예약한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요금 결제는 예약 시 등록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도 안드로이드 폰에 한해 지원한다. NFC 기능이 없는 아이폰은 6월부터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예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쇼에 따른 페널티 정책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쇼 승객은 다음날 평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도는 노약자, 외국인,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안내원과 경기버스 라운지 내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특히 사당역 현장에서는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예약 방법 등을 안내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게 된다. 도는 공공버스 이용객 줄서기 불편 감소 등 간편 예약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당역, 왕복형 전체 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